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상군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상군 수업할 거 혼자 찍어놓습니다. 눈 오는 지도, 눈이 오는 지도, 눈이 오는 곳의 지도인가?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근데 할 말이 많은데도 말을 못하죠. 한방눈이 내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말 못한 마음으로 그 마음처럼 한방눈이 내리니까 한방눈 자체도 한방눈 내리는 자체도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이입이 됐네요. 슬픈 것처럼. 근데 이 말 못한 마음을 슬픈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처럼 직유법이니까.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와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그러니까 멀게 까마득하게 깔린 지도, 눈 내린 지도와 덮인다. 그러니까 창밖에 아득한 가을 길이 하얀 눈으로 깔려서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될 만큼 멀리 느껴지고 그런 거겠네요. 방 안을 돌아다녀 보아야 아무도 없었다. 그쵸? 다 갔으니까 벽과 천정이 하얗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본 다음에 눈이 깔린 지도를 보고 쳐다보면 하얗게 느껴지죠. 눈이.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이제 속마음으로 방 안에까지 눈이 내려서 이렇게 하얗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연결해서.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이게 또 직유법이네요. 잃어버린 역사. 같이 지내려고, 그죠? 순이랑 같이 지내는 게 역사일 수도 있죠. 툴툴이 가는 것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툴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잃어버린 역사처럼, 그러니까 순이가 내 역사에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냐, 뭐 이런 말로 볼 수도 있고요.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은,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 해줄 말이 있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것을 모르죠. 몰라. 어느 거리인지, 어느 마을인지, 어느 지붕 밑인지. 너는 내 마음속에 만이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남고 갈 곳은 모른다는 거겠죠.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덮어버리죠. 가는 길조차.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그러니까 이 발자국을 이렇게 한두 발, 두 발 갔는데 이 발자국 흔적에 이 밑에 꽃이 피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그쵸? 그러면 꽃이 피라는 바람이죠. 꽃이 피었으면 하는 발자국. 왜? 이걸 따라서 1년 12장 한양 내내 내 마음에 찾아 나서면, 발자국을 찾아서 나서면 발자국 꽃이 피는 것. 그죠? 이것은 눈길을 생각하게 되고, 그죠? 이 눈길 속에 있는 순이를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눈이 내리죠. 이 시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말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독립 말고. 뭐 이게 사랑하는 사람 말고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 있는 어떤 것이면 다 되죠. 부모님도 되죠. 부모님이 떠나는데 돌아가셨죠. 이렇게 눈길 밟고 가는 것처럼 산소까지 모셨는데 이게 다 녹으면 이게 꽃이 피고, 그러면 꽃길을 찾아가면 평생 그 부모님을 이 산소에 모셨던 그런 느낌으로 계속 떠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서 이 사람이 순이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내가 정말 좋아하던 게 있었어. 그거를 안 하게 되는 순간.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내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떠날 수 있는, 강아지도 될 수 있네요. 강아지가 죽어간 날, 강아지가 떠난 날도 될 수 있고, 뭐 어쨌든 이별한 거는 맞는 것 같죠. 이별을 하고 그리워하고. 그 이별은 바꾸기가 쉽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존재로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면 태초의 아침. 봄날 아침도 아니고 봄날 아침도 아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을 다 한 거네요. 그런 날 아침도 아닌 아침. 그러니까 시간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시간과 상관없이 빨간 꽃이 피어났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다시 보면 봄날 아침도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도 아니니까 그런 날 아침도 아닌 그러면 어떤 그런 일이니까 특이한 날이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되지 않은 아침이래. 그러면 계절은 상관없고 아침에. 근데 태초에 피어난 어린 꽃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태초의 아침이니까 이게. 네. 그죠? 그러니까 봄, 여름 계절도 없이 어쨌든 첫날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 어떤 날에 빨간 꽃이 피어났대. 근데 햇빛이 푸르르 돼. 오, 햇빛은 원래 빨개야 되는데 그건 푸르르 돼. 그러니까 태초에 아주 강한 빛일 수도 있고 그 전날 밤에 어이구 태초에 전날 밤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태초인데 태초에 아침에 피었는데 이 전날 밤에 천지가 혼돈일 때 그지? 네. 혼돈일 때 그 전날 밤에 두 번 혼돈과 혼돈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이 마련돼요. 준비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마련돼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빅뱅이야 그 말씀이 에너지 파장 네. 되었다. 그쵸? 뭐 윤동주 기독교적인 뭐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윤동주가 썼으면 사랑은 뱀 아담과 하와에 나오는 뱀이죠. 그죠? 꽃이. 네. 독은 어린 꽃과 어린 꽃 빨갛게 꽃이 피었지. 아 그럼 꽃이란 건 존재지 존재론적으로 김춘수의 꽃을 보면 존재가 생긴다는 거지. 네. 왜? 그지? 태초가 지나갔으니까 뭔가 존재가 생긴 거지. 네. 아, 그것도 빨간이란 상징적인 의미로. 근데 이 뱀이 그지? 꼬셨지 하와를.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이제 문명이 시작되게 하면서 이 뱀이 살살 꼬시는데 이게 독이 아닌가? 뱀의 꼬심이.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것은 이 뱀이 이 선악과 먹으라고 살구라는 의미 말도 있고 막 그런데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면서 어린 꽃이 피었는데 이게 원죄지 기독교적으로 그치? 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독과 함께 이 존재 이제 탄생하는 어린 꽃이 새로 어린 꽃이란 건 뭐라고? 아담과 하는 어린 꽃이 아니야 큰 꽃이야. 결혼을 해서 뭐가 생긴 거야? 자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계속 자식을 낳고 이어가야 되는 그런 원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조금 이해해야 좀 받아들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뜬금없는 건 아니고, 그죠? 네. 독은. 어린 꽃은 이게 탄생되는 것이고, 뱀. 근데,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학은 동시에 탄생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린 것은 아름답고, 독은 추한 것이니까 선악을 다시, 이건 아이디어 좋네.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네. 선과 학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반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 또 태초의 아침. 또 다시 태초의 아침. 하얗게 그러니까 태초의 아침에 하루 있고 이거 태초가 길으니까 그지? 네. 다음날 아침이라고 치면 눈이 덮여 있고 빨갛게 하얗고 전신주가 잉잉으로 이게 이제 문명이 발달한 거네. 네. 잉잉으로 전기 흐르면 잉잉 소리 들려. 하느님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명이 만드는 곳에서는 그지? 네. 이 잉잉 이 전기가 우는 게 꼭 하느님 말씀처럼 느낄 수도 있지. 네. 그지? 무슨 소리일까 하면서 무슨 계시일까라고 궁금해하는 거지. 자, 빨리 오면 봄이 오면 뭐 생명청내 맞고 죄를 짓고 뭐 계속 이어서 원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눈이 밝다. 근데 이거는 이브가 태산하는 수고를 이게 아이를 낳는 수고가 태산하는 그 해산 아기를 낳는 수고야. 원죄 물리 맞아. 다 하면 이건 뭐라고? 무화과 잎사귀 이게 무화과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러운데 이를 가리고 그랬지? 네. 성기 가리고 그랬지. 나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된 거지. 네. 노동하기. 그럼 다 맞네. 뭐 기독교적인 흐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기독교적이라 이렇게 수능에는 안 나오겠네. 질문을 이렇게 써는 거야. 그다음 또 이거는 뭐냐. 이태준 달밤.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다. 그 항수가.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지만 금실은 선 부부 금실 부부 사이 그의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그제 여자들끼리 묶어 그래서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날이나 기다리고 살 건데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거예요. 새로 살림 차려가지고 살겠는데 평생 동서 밑에서 하려면 신세를 생각하면 이거 못 곁으니까 도망가는 거지. 자, 언제는 다 내랑 몹시 금실이 좋다고 해놓고는 남편만 남 같으면 이런 말 이렇게 남편만 남 같으면 이게 나가 있고 남이 있지. 네. 나가 있고 남편이 있지. 내 편 남편이 남의 편이니까 됐고 이게 말장난한 거야. 남편만 그죠? 금실 좋아. 남편만 남 같으면 그냥 남이라고 해도 네. 나랑 남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뭐 님에다가 하나만 점 찍으면 남 된다고. 그게 남 같으면 그냥 이렇게 남이니까 못 살게 굴어도 뭐 같이 맞춰가면서 살겠는데 여기 동서까지 나를 못 살게 굴면 아니 여기는 서로 부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님인지 남인지 싸우면서 살더라도 동서까지 못 살게 굴면 이게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래서 도망가는 거지. 금실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친구처럼 남처럼 금실이 좋다는 것이지 이 동서가 껴서 이게 괴롭히니까 못 살겠다는 거지. 왜 이걸 견뎌야 되냐 모르고. 그러면 따로 이렇게 나 남이니까 살림 차려서 그치?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 기다리고 살 것인데 따로 살림 난다고 살림 차리고 그러면 되잖아, 그지? 네. 근데 이제 동서로 계속 같이 살면서 못 살게 굴면 못 살겠다는 거지. 근데 이걸 원문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인데 남편만 남 같으면 어디 나오지?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건데 이상하긴 하네, 그지?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인데 평생 동서 밑에서 평생 살림 안 난다는 거지, 그지? 네. 남편만 남 같으면 이게 그러면 남편이 남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림을 내준다면 기다릴 텐데 네. 남같이 살림을 안 내주고 평생 동서 밑에서 살으라고 하면 못 살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해석해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아쌤입니다.